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히 봄날씨인 것 같습니다. 뭐 한번 꽃샘추위가 더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봄이 오는 이 기온의 변화만큼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수 경제가 조금 봄 기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 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이준의 땅땅땅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공시가격 인상이 경제학이 아니고 정치 경제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했었는데요. 오늘 그 민감한 주제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시가격 인상이 불러올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변화가 상당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난주에 4월 말 확정에 앞서서 이제 열람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예상보다는 그 인상폭이 작다. 또는 마용성 말고 강남 마용성 말고도 다른 지역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박 대표님 얘기 좀 풀어주시죠. 공시 예정 가격이 발표가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은 공동주택 가격 열람하고 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율을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5.32%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지방은 그 소폭 내리는 곳들이 오히려 많고요. 예. 반면에 서울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서울 전역이 14.17%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도 그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마포, 용산, 성동, 또 영등포, 강남 이런 곳들은 거의 한 그 15%에서 17% 사이 정도 공시 가격이 올랐고요. 또 고가주택일수록 많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좀 소폭 오르고. 타켓 마케팅을 한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많이 오른 곳들은 거의 뭐 30% 가까이 오른 어마어마하게 곳들도 있고요. 올랐죠. 예. 또 연초에 발표를 했지만은 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뭐 서울이 14%대 올랐으면은 표준주택 공시 가격에서 단독주택들은 더 많이 올랐어요. 올 1월에 발표된. 한 30% 가까이 오른 상태. 땅값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최근 뭐 한 10여 년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 7년도에는 거의 15에서 한 뭐 22% 이렇게 올렸었는데 한 10년 만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목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거래 절벽은 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이제 거래 절벽이 나타날 거다. 또 그 부담을 느껴서 매물이 많이 쏟아질 거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열람이 일찍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적지 않은 인상이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많이 오른 분들은 시장에 적응해 나가야 될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이라면은 이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공시가격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 내야 될 보유세는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공시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다면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한 40, 50% 정도 오르는 거로 나오고요. 굉장히 오른 거죠. 그런데 이제 2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면은 거의 한 100% 정도, 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0, 30% 정도씩 올라버립니다. 그 상한선 근저리까지 다 가는 거죠. 그 상한선은 뭐 3배까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보유세가 뭐 물가 상승률 정도가 아니고 거의 2배씩 올라버리는 상황이
또 이게 올해만 한정된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올릴 수 있으면은 제가 원래 뭐 예측해드린 대로 원래 내던 보유세에서 한 적게는 3배 또 많게는 한 5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 압력이 아무래도 좀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은 공시 가격 9억을 얘기하는 거죠? 9억이 기준이긴 한데 예. 뭐 실제 시세로 보면은 한 20억대 이상 되는 20억대 것들 이상. 이런 것들을 뭐 한 채 보유하신 분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2채, 3채 보유하신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령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정해진 돈에서 세금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전부 맞춰놨었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급격하게 오른다면 물건 진짜 내놓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뭐 겨우겨우 감당할 수 있을지 네. 몰라도 이런 게 뭐 3,000만 원, 5,000만 원 늘어나면은 아휴.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미 올해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강남권을 포함한 고가 주택 밀집 지역들 경우에는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거의 70%대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면은 양도세를 중과세 당하니까 예. 이제 팔지 않고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자녀들한테 예. 증여하는 형태의 거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방향성 측면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이 실거래가에 맞추는 근접시키는 것들이 필요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항상 제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너무 급격한, 너무 과격한 또는 너무 특정된 이런 식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어렵다고들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쭉 이제 보유세의 시가에 대한 보유세 비율을 보면은 네, 예. 뭐 한 0.3%, 0.4% 정도 이 정도를 봤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은 거의 이제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에요. 예, 예. 이렇게 연간 막 그 세금이 보유세가 100%씩 늘어나는 이런 예. 구조는 주택을 보유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물론 보유세 세율 자체는 높지만 취득 가액에 대해서 거래세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거래세는 훨씬 더 네. 적죠. 선진국은 네. 이제 보유세도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보유세를 물리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 세율도 올리면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같이 올려버리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올해 얼마 내고 내년 얼마 내고 내후년 얼마 내고 이걸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공정거래가 거죠. 비율도 또 높이고 이건 뭐 보유세 직접 종부세나 관련된 문제니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땐 뭐 매체를 다 믿지는 않지만 그 특정 계층, 특정 상품 뭐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뭐 그걸 타겟 마케팅으로 삼는다고 해야 될지 그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를 담고 있냐면은 내가 올해 세금을 얼마 내고 내년에 얼마 내고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예, 예. 뭐 올해는 2천만 원 냈는데 내년은 뭐 4천만 원을 낼지 5천만 원을 낼지 그렇죠. 얼마를 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예. 이렇게 되면 가게들은 극도로 소비를 자제할 수뿐이 그렇죠. 없어요. 안 그래도 이제 종부세 납세자들은 12월이 가까워지면은 납세일이 가까워지면은 소비를 줄이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맞습니다. 나타왔었는데 이렇게 공시 가격도 큰 폭으로 올리면은 뭐 올해만 살고 마는 게 아니니까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계속 내야 될 세금들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6년도 참여정부 때도 이제 유력 정치인이 그런 얘기한 것 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제 집값을 잡는다는 일념으로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지금 국민 경제를
핍박한다고밖에 전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예를 들면 세금이 텍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내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포지션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올해 이만큼인데 내년 얘기하신 대로 이만큼이 는다면은 딴 소비를 줄이거나 뭐 지니 지수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 인상으로 해서 이제 예측이 되는 그 종부세 납세자 숫자가 예. 한 13만에서 22만 정도로 8만 정도가 는다고 하거든요. 예. 뿐만 아니고 지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누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한 뭐 1조 정도 종부세를 더 걷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 1조라는 돈이 소비로 이어지면은 그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중물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제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지만은 극도의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보면은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쓴 결과 보면은 그 소득 상위 계층 20%, 소득 5분위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또 이런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니 이런 정책을 쓴 결과 실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하위 20% 계층 소득 1분위의 소득은 10% 이상 감소해 버렸어요. 지금 소득 양극화가 커졌는데 이 공시가격의 인상이 그런 부분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소득 양극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부담도 커졌고 또 다주택이 되려는 분들도 이제는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이제 자제를 하겠죠. 그런 면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 임대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민간 임대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는 쪽으로 또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그게 또 조세가 전가되는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지금 이제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이런 공시가격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을 또 안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임대 수요자들, 전월세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 올 겨울 4개월을 지나면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또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그렇죠. 하면은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다 팔아버리고 제대로 된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런 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 2006년, 7년도에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던 시절에 중대형 아파트 값이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다주택인 경우에 조정지역의 물건이 있고 비조정지역의 물건이 있다면은 어디 물건을 팔겠냐 이거죠. 그렇죠. 조정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아무래도 양도세가 크니까 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조정 지역의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은 지방 거죠. 시장은 점점 더 붕괴될 테고. 그렇죠. 수도권과 지방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을 던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비조정 지역의 매물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이제 종부세를 회피하려면은 현재 조정 지역에서는 새롭게 임대사업 등록을 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지만 비조정 지역은 아직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혜택이 있죠.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의 임대사업이 다소 증가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런 그 주택 공시 가격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 주택보다는 이 토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올해 또
토지에 대한 전국이 빨갛잖아요. 예, 지금 뭐 토지 수용 보상이 올해 늘어난다고 하는데 또 제2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 투자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조회수가 생각이 들고요. 늘었더니까요. 땅땅땅 토지만 하는데 예전에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 많아지신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한 차례 오르고 나면 또 이제 그 다음은 토지 시장 쪽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가는데 이 공시가격 상승이 또 그런데 불을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시가격이 늘어나고 보유세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월세 받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이 늘게 되겠죠. 우리가 베이비 부모가 많이 늘어나고도 있지만은 어디선가 월세를 받아야 뭐 이런 것도 늘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담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고가주택을 뭐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채를 더 샀는데 안 팔려가지고 도체가 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 집값 상승 액수가 막 20억씩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8%짜리네요. 68%. 이러면은 또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금이 커져요. 그죠. 이러다 보면 고령자들 중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집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냐 싶지만은 실제로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이 세금이 한 10억 이상 줄어드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집을 팔기 위해서 이혼하는 그런 건수도 생기고요. 슬픈 대한민국 자화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결혼할 그 커플이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하는 순간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세율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그 기간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거는 팔면 되잖아요. 그럼 뭐 물론 팔면 한시적으로 팔면 되지만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해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너무 비참한데요? 결국 통계상으로는 1주택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거로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뭐 부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위장이혼이라든가 그 위장 결혼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시가격 인상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서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쭉 내용은 다 각자 판단할 몫이니까 저희가 판단한 문제점은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이 가장 큰 문제점은 예측 불가능성 문제. 그럼으로써 인한 그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우려고요. 부동산 쪽에 몇 가지 특징을 보면 곽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뭐 다주택자 부담은 극대화될 것이고 그 임대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전월세 가격을 큰 폭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택, 아파트의 선호 평형 또는 투자 평형 자체가 무게중심 자체가 중대형 쪽으로 갈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 당연히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조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기 위해서는 비조정 지역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지방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 장특공제라든지 뭐 다주택자 중과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의 임대사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그 다음에 투자 패턴은 현재 아파트로 계속 몰렸던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패턴과는 달리 토지나 월세를 받는 정말로 꼭 필요해서 이거는 돈을 필요로 해서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토지 온 전 국토를 빨간 그래프로 달구고 있는 수많은 개발 계획으로 인한 토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이혼하고 위장결혼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하나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질문 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 베이스에서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 투자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공급 감소를 불러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결국 그 가격 기준이 되는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세 부담을 늘리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기준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도심지에는 대부분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의 그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 곽 대표님하고 저희는 뭐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공급 감소되면 물론 이제 이 나머지 공급에 대한 측면을 수많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으로써 주택의 질이나 삶의 질은 더 저하될 것이고 만약 민간 주택, 민간 분양 시장이 다시 장이 열린다면 그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것이라는 이런 예측하지 않을, 이거 예측이 아니고 그냥 상식 아닌가요? 뭐 일단은 뭐 목표 자체가 가격을 잡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슬픕니다. 자, 오늘도 곽창석 대표님과 주제는 공시가격 인상이 불러올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폭넓은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주시는 곽창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 유튜브 많이 봐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좋은 정보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